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국세청이 말이죠. 자금 출처 조사를 착수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에 고가주택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는 말이죠. 해당 지역의 고가 아파트 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의 전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고도화된 NTIS라는 게 있어요.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인데 이러한 과세 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송금하고 입금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다 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그러한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5천만 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동안에 5천만 원 공제받고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2천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금액을 크게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사업자금의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는 착수 배경은 뭐냐? 최근 부동산 증여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 증여 혐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는 30만 7,314건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는 무려 42만 6,440건이 증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은 11만 1,863건이었고 건물은 13만 524건, 토지는 18만 4,053건으로 해마다 증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되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뚜렷한 자금원이 없으면서 고가 아파트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거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 흐름 분석을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 행위 근절과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금융자산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탄류 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서 2,228명을 조사하여 무려 4,39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권 불법 전매,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탄류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탄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신고소득이 많지 않은 30대 B는, 그러니까 30대 B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인 부친 A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이 된 건데요. 사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가지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인데요. 특별한 소득이 없는 B는 남편이 방송 연예인입니다. 남편인 방송 연예인 A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부 공동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세 번째입니다. 외조모로부터 명의의 계좌를 통한 우회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20대 직장인 B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부친 A가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례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부모로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인데요. 미취학 아동 C는 3세 때 주택 2채를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을 부친 A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고 또한 취득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한 후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B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증여받아 가지고 보증금을 상환한 이후에도 증여세를 탄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A는 자녀 B에게 상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B는 부채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상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A는 부채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례가 되겠는데, 바로 이건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면서 아버지가 빚지고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B는 아들은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어요. 이때 부모가 증여한 임대보증금은 바로 부담부 증여로 보아서 양도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탄류를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 대상자를 선정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실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내용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과 금융자료와 카드 사용 내역 등 PCI 분석을 통해 현금 흐름을 국세청에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CI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건 프로퍼리,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컨슈미션, 그리고 I라고 하는 건 인컴인데요. 바로 뭐냐? 자산과 지출과 소득을 연계 분석하는 것이 PCI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의 자산과 그 소득에 대한 지출과 또 소득이 얼마냐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이 PCI 분석이 되겠는데요. 그 결과 연소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사업소득의 탄류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를 검증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 아파트 도대체 취득자는 누가 많은가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말이죠,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득자 연령은 30,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20대 이하가 1093건을 매입했고요. 30대가 1876건, 40대가 1744건 이렇게 쭉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30, 40대가 무려 56.3%를 매입을 차지합니다. 30대가 28.3%, 40대가 28%로 56.3%가 30, 40대가 부동산 취득 비중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 말이죠.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자산 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부모 등 직계 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산 공제 한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혐의가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가 있는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동안에 6억을 공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직계 비속인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할 때는 역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고요. 직계 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들입니다.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천만 원을 10년 동안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조부모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증여세가 활증가세가 붙고요. 또한 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20억이 초과되게 되면 무려 활증과세가 40%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액 전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고액 전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편법 증여받은 고액 전세자금을 향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자금 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년 지속적인 검증을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세 거래 중에서요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해마다 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에 전체 전세 거래가 56만 1983건 중에서요 9억 원 이상 전세가 6,361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13%에 해당하는 9억 원 이상 전세가 6,361건인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세 자금을 주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전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9억 원 이상 전세 자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 증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택이라든가 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담합하여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취득자는 취득자금 검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다운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간 모두 1세대,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과세라든가 감면이 배제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부동산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말이죠. 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지분으로 판매하는 토지 등기 자료와 자체 수집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가공비용 등을 계상하여 소득을 탄류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여 탈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